안 껴도 되나 봐요? 맞아요, 선생님. 이게 아마 포타블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얘도 충전이 풀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얘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딸가닥 위에 떼시면은 이제 단독으로도 모니터링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으면 2-3시간 동안 가능하다. 근데 다만 이 장비로 보는 거는 이제 손가락 센서를 연결해서 보는 장비이다. 이제 지금 제가 오늘은 이따 가지고 올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기존 SPO2 센서 있잖아요. 빛 쏘고 받는 거 그거 똑같이 생겼는데 다만 이제 LED가 더 많기 때문에 빛을 좀 더 많이 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들을 볼 수 있는데 SPO2 감듯이만 똑같이 감아주시면 되고 이제 알코솜을 한번 닦아주시고 감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알고 계시던 SPO2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SpHb라고 하는 이제 헤모글로빈의 트렌드를 이제 컨티뉴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g/per 정도 데시리터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트렌드를 거의 이제 100%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분들이 출혈이 있는지 출혈이 멈췄는지 수혈할 때 올라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트렌드 용도로 활용을 굉장히 많이 지금 다른 병원들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센서는 당연히 급여이고 이제 피가 나는 환자분들은 이제 중환자실 환자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급여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고 이제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거는 PVI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플래시스모그래프가 그 SPO2 보면 나오시잖아요. 이 플래시스모그래프를 분석을 해가지고 플래스 베레빌리티 인덱스라 그래가지고 인공호흡기 환자들한테 수액 반응성을 보는 숫자를 보여줍니다. 제가 보통은 10에서 20이 적정 범위인데 20보다 넘어가면은 수액이 줬을 때 반응이 있다. 10보다 떨어지면은 반응이 없다인데 이제 뭐 좀 쉽게 설명드리면 20보다 높으면은 수액이 이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반응이 있는 상태이고 또 이제 많이 줘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10보다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뭐 적정한 수액이 이제 좀 과도한 수액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륨을 체크하는 그런 이제 파라미터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ORI라고 하는 마지막에 이제 나온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이제 그 옥시전 리저브 인덱스라고 이제 산소 보존 이제 예비량 지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환자분들의 PaO2 값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숫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루메아를 마시고 계실 때에는 이 숫자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벤틸레이터를 거시면은 이제 PaO2가 0.21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PaO2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PaO2가 올라가는 순간부터 얘가 0에서 1까지 표시를 해주는데 대략적으로 0.24가 찍히면은 환자분의 PaO2가 약 한 100mm 머큐리 그리고 혹은 얘가 0.55 정도가 찍힌다 그러면 약 한 150mm 머큐리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긴 하지만은 환자들의 베이스라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PaO2에 대한 트렌드를 보는 용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계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FiO2 조절을 하면서 이제 타이트레이션을 하실 텐데 그러면은 PaO2가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면 FiO2를 낮췄는데 얘가 떨어지는 트렌드를 보시면은 실제로 피 검사의 FiO2도 떨어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이제 용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장비다 보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긴 하지만은 이제 배터리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는 이렇게 딸가닥 밑에서부터 딸가닥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주셔야지 충전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면 다킹을 하게 되면은 여기 화면이 바로 넘어가면서 이제 분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손가락 센서의 정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취 심도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밑에는 이제 셀레브럴 옥시미터에 대한 정보인데 근데 셀레브럴 옥시미터를 굳이 쓰시지 않는다 대문을 안 한다 라고 할 때는 이 셀레브럴 옥시미터에 해당되는 그냥 모드를 빼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놔두는 거고 지금 화면 분할이 거의 2대 3대 뭐 5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싶은 비율대로 조절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한데 여기 이제 메뉴 버튼 한번 이렇게 밑에 있는 거 눌러주시면은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거든요. 레이아웃 한번 눌러주시고 어베러블 레이아웃을 한번 들어가셔서 네 보시고 싶은 비율대로 조절 가능하세요. 이 레인보우 이제 화면이 너무 작아서 이미지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 레인보우를 아예 그냥 이쪽으로 넘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그 선전에 나오는 게 세드라인이 아래쪽에 있는 그 화면 아니었나요? 보통 아 O3보다요. 아닌가? O3였나요? 마- 세드라인이 예. 꽤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그런 맞습니다. 이 보통 이제 이렇게 세드라인 좀 크게 보는 경우가 많고 왜냐 그러면 세드라인을 보실 때는 특히나 중환자분들이나 이제 수술하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이거를 조금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 DSA라고 하는 그림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긴 아, 하십니다. 그렇죠. 양쪽에 색깔 나오는 맞습니다. 거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고 일단은 이 위에 여기 마취심도고 이제 조금 올려서 하겠습니다. 마취심도고 이제 셀레브로 50m인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마취심도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뭐 마취심도는 이제 저기 마취과에서 쓰기 때문에 마취심도라고 하지만은 중증도 있으신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뭐 코마스케라보다 뭐 환자분의 이제 의식 상태 정도를 측정을 하실 수는 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고 보면 되고 센서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마에다가 붙이는 센서인데 일단은 붙이기 전에는 이제 딸까닥 이렇게 한번 떼어 주신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이마에 붙여 주시면 되는데 이마에 붙이는 이유는 이제 의식 상태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두엽이 이마에 있기 때문에 이마 쪽에다 붙여서 이제 상태를 관찰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를 붙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 모든 센서들이 다 그렇듯이 이제 붙이기 전에 이제 붙이는 부위 알코솜을 한번 닦아주시고 이제 붙여주시면 되고 요거를 제가 팔에다가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어차피 숫자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마의 눈썹이라고 생각하고 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눈썹 바로 위쪽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붙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여기 이제 일렉트로드는 거의 동일한 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먼저 붙이시고 관자놀이 쪽에다가 이제 오른쪽 2번, 왼쪽 2번을 이렇게 각각 떼어서 이제 붙여주시면 이제 준비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센서를 알코솜으로도 안 닿고 팔에다 붙였기 때문에 잘 측정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손가락 센서 붙이는 거 말고도 두 가지의 이제 케이블이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 중에서 여기 보시면 새드라인이라고 적힌 게 이제 그 진정 척도 혹은 마취 심도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 쭉 따라 나와서 이 노란색 끝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뒤쪽은 없는데 앞쪽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노란색 맞춰가지고 끼워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뒤집는 구분은 없는 건가요? 네,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만은 네. 이제 뒤집으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네. 억지로 넣으면 들어는 가는데 바로 고정이 나버립니다. 네. 안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색깔 잘 맞춰서 모양이 이렇게- 딱 되게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연결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붙이면은 이제 이제 그 O3를 아예 그냥 빼버리도록 할게요. 이제 화면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따가 다시 저기 설명하실 거죠? 아, 그럼요, 선생님. 네. 난 저도 들어가는 제가 이따 네.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하다가 빼시면은 잔해가 남아 있거든요. 알람을 울렸을 때는 여기 소리 모양 누르면 꺼지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모할 때 계속 시끄럽다 그러면 여기 소리 모양, 여기 사운드 모양을 한번 더 눌러보시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시계 옆에 사운드 모양을 눌러보시면은 예. 저기 있는 알람을 끄면 항상 2분만 꺼지는데 이 사운드 모양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제 오디오 듀레이션이 이제 2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퍼마넌트로 바꾸시고 다시 눌러서 OK 눌러야 저장이 되거든요. OK 눌러 저장하시고 다시 홈 버튼 눌러서 돌아가시면은 그걸 다시 꺼보시면은 이제 이 환자한테는 적용되어 있을 때는 계속 꺼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컨티뉴스하게 8시간 이상이 지나거나 센서 뺐다가 장비 후보 껐다가 키면 없어지는 기능이다.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이제 없어진다.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 알람은 네. 지금 리전 걸 다 껴가지고 그렇 네, 맞습니다. 이걸 모듈을 아예 빼버려가지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이 상태에서는 종 모양만 누르면 그냥 이제 클리어되고 네, 다시 화면 분할을 다시 그렇죠. 좀 이게 원래 제가 맞습니다. 자주 봤던 맞아요. 화면이었던 것 같아요. 디폴트가 한 네. 이 정도이기 네. 때문에 헤드라인만 들어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좀 작게- 두 개만 꽂으면 그런 식으로 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 없는 모듈은 그냥 안 볼 때는 빼놓으면 네. 화면을 더 크게 보실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는 숫자만 나오게 해놨고 네. 밑에는 이제 새드라인 나오는데 이제 연결을 하신 다음에는 지금 이제 연결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실 때에는 이제 여기 작은 홈 모양이 있거든요. 이 홈 모양을 내려보시면은 색깔로 상태 표시를 해줍니다. R2가 녹색인데 녹색은 오케이. 그리고 노란색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파란색처럼 이제 파란색이나 하나가 이제 빨간색이 하나라도 나오면은 밑에는 숫자는 안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L1이 파란색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1을 다시 한번 좀 눌러 보시거나 이제 알코솜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닦고
안 나오는 이유는 이제 젤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네. 젤이 지금 거의 다 말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까놓은 이제 데모 에센스여가지고 아마 잘 안 나올 그러면 확률이 바로바로 많습니다. 피드백이 되긴 하네요. 네네네. 색깔이. 네. 그래서 지금 젤이 없어서 그런데 네. 젤을 어려운 젤을 조금만 네. 묻혀가지고 하시면은 다시 그러니까 잘 저게 나올 확률이 파란색도 많습니다. 문제고 빨간색도 문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매뉴얼을 드릴 테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녹색이나 노란색만 돼도 숫자가 나온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붙이자마자 네. 이제 맞는 숫자는 안 나오고 네. 이제 적정한 마취 심도나 이제 진정 정도를 보기 위한 중요한 정보는 이제 PSI, 그러니까 네. Patient State Index라고 하는 네. 이 숫자를 모니터를 해주시면 되는데 네. 보통 20에서 50은 적정 마취 수준이고요. 네. 적정 진정 수준은 50에서 한 80 정도 네.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첨부 자료를 드린 논문이 예. 이제 그 GCS 그 모아스 숫자와 예. 이제 그 램제이 세데이션 스코어랑 이제 비교한 그 PS의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들이랑 조금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사실 중환자실에서 이제 모니터링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아티팩트와 이제 실제로 이제 EMG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EMG가 EMG가 이제 위로 있는데 이 숫자들을 좀 같이 잘 모니터링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마취과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근이완제를 썼기 때문에 예. 환자의 근육을 이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예. EMG가 거의 0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티팩트도 거의 없고 보비를 쓰지 않는 이상 아티팩트가 거의 예. 없고 이 숫자들이 잘 나옵니다. 음. 근데 다만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 이제 진정만 시켰지 이제 근이완제를 쓰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은 움직임도 경우가 있고 있죠. 예. 이제 예. 고통도 있으시기 예. 때문에 이제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 포지션 체인지라든지 하실 때마다 아티팩트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럴 때마다 이 숫자가 안 나올 확률이 많이 예. 있습니다. 예. 혹은 그 실제 그 환자를 대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는 한 70 정도로 진정이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이 EMG가 이제 너무 높기 때문에 70보다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고 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예.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이제 그게 마취과 환자와 중환자 환자가 조금 차이는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숫자가 나오는데 이제 뭐 덴서티 스펙트럴 얼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마에 붙여서 저희가 전기적 신호를 갖고 와서 예. 이제 진정 정도나 마취 정도를 보는 건데 예. 그거 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사실 이제 심장도 그렇지만 EKG처럼 이제 로우 데이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로우 데이터가 이제 4가지 센서가 있기 때문에 네. 6개이긴 하지만은 예. 이 2개를 해가지고 예. 로우 EEG 데이터가 나오긴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걸 보고 있기도 되게 힘들고 그쵸. 해석을 하기도 힘드시기 예. 때문에 그걸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EEG에다가 색깔을 입혀가지고 예. 조금 보기 좀 수월하게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데모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색깔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데모 나오는 이제 그 센서로 꽂아놨습니다. 제가. 지금 데모 모듈은 이제 실제 환자한테 연결한 것처럼 구현이 되게끔 나오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 꽂으면은 한 1분, 2분 후에 이제 숫자가 나타나면서 이제 표시가 한번 됩니다. 저거 뺄 때마다 그 있던 그래프의 형태가 다 없어지는 거군요. 네, 아. DSA는 없어지고요. 예. DSA는 뺐다 끼면 무조건 없어집니다. 예. 근데 이 트렌드는 계속 남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잠깐 자리 비웠는데 트렌드가 얼마였지 그러면 이제 손가락 찍으시면은 이제 뭐 8시 17분에 숫자가 얼마였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 요 기능은 한 72시간 동안 남아 있어요. 켜져 있는 72시간이기 예. 때문에 지금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0으로 이제 나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트렌드는 지금 보시는 게 30분의 트렌드이고 근데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 가능하시긴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2시간의 트렌드이다 보시면 되고 그게 밑에 있는 저 색깔 그래프도 2시간의 트렌드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밑에 있는 트렌드는 항상 보이는 게 20분입니다. 20분. 네, 근데 트렌드도 이렇게 넘겨서 보실 수는 있지만 아, 얘는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얘는
뺐다 끼우면은 그냥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네,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 그 상태를 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EEG를 보시면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 저희가 스펙트럼화 시켜가지고 예. 파워가 있기 때문에 힘을 이제 색깔을 입혀가지고 각 파워에 따라서 이제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쪽에 나오는 요 중간을 기준으로 위쪽이 왼쪽 내외 활동을 이제 대변한다. 여기 아래쪽이 오른쪽 내외 활동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우에서 좌로 이제 넘어간다, 최신으로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어느 정도 이제 뭐 깨 가고 계시는지 조금 더 깊이 더 주무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PSI가 이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환자분이 이제 더 깊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깨어 계시는 상태인 거고. 근데 이제 요 DSL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모니터링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색깔로 구별하실 수 있는 거는 크게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뜻한 색깔과 차가운 색깔을 나누시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은 차가운 색깔, 이제 노란색, 빨간색은 따뜻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나누는 게 여기 보시면 하얀색 선들이거든요.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하얀색 선들은 뭐냐 그러면 여기 쭉 따라가 보시면은 옆에 이제 헤르츠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이 거의 16 정도 헤르츠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환자분의 대부분의 뇌 활동은 0에서 16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처럼 깨어 있으면 저희가 20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적당한 마취 수준의 환자는 한 10에서 15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 숫자가 여기로도 볼 수 있지만은 눈으로 숫자를 볼 수 있게끔 한 게 여기 SEF라고 하는 숫자들인데 이 스펙트럴 엣지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L이 왼쪽 뇌의 활동, R이 오른쪽 뇌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PSI 숫자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얘는 계산돼서 나오는 숫자이고 다만 이제 로우 데이터의 숫자를 보고 싶다 그러면 SEF 숫자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빨리 더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7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말은 이 환자분은 이제 좀 깊게 주무시고 있구나. 마취가 된 정도의 깊이로 이제 좀 진정이 되거나 주무시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색깔로 얻으실 수 있는 정보는 이제 그러니까 따뜻한 색깔 안에서 환자분의 거의 95%의 뇌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하얀색이 나왔어요. 이 하얀색은 이제 아티팩트입니다. 외부 노이즈가 있었을 때에는 이 아티팩트가 여기 숫자로도 올라가지만은 이 그림상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짧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뭐 계속 있으면은 계속 하얀색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아마 중환자실은 그럴 확률이 많은데 아티팩트가 딱 5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 PSI 숫자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장비 문제가 아니라 너무 이제 외부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안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이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 하얀색 줄처럼 이 까만색 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좌측 우측이 동시성을 갖고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한쪽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다르게 이제 활동하고 퍼퓨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벌스트 서프레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EEG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EKG처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뭐 마취약제가 너무 들어갔거나 혹은 이제 뭐 저체온 치료를 하고 있어서 이제 바비트레이트 이런 거를 많이 썼을 때 이제 EEG가 거의 플래시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돌발 억제라 그래서 EEG가 플래시 되는 상황을 이제 그때는 여기서 이 PS 숫자도 엄청 내려가지만은 이 그림상에는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른 데 있다가 그림만 보고도 지금 이 환자분 왼쪽이나 오른쪽 뇌에 벌스트 프레션이 지나갔구나. 그 말은 엄청 EEG가 플래시 된 경우가 있었구나. 이 구간대에 있었구나를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환자분이 이제 좀 너무 깊게 좀 세데이션이 됐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혹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서프레션 유지가 잘 되고 있구나를 이런 식으로 눈으로도 이제 색깔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제 이점인 것 같고 사실 다른 장비들은 이렇게 이제 동시성을 갖고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요 기능 때문에 사실 마취과에 이제 대부분의 저희가 마취과에
저희 장비를 사용 중이시거든요. 잠깐 노화면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스파이크가 막 그러니까 오토로 자기가 그 시접화가 의심되는 화가 지나간다 이렇게 알람을 띄우진 않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보다가 약간 이 그림을 보고 이상하면 지금 얘는 지금 아마 리드 좌쪽 왼쪽에 하나씩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얘네가 모니터하는 리드가 몇 개 더 있잖아요. 다 맞습니다. 보는 화면은 어떻게 네, 보는지. 요거를 이제 여기 이제 각 그 센서마다 네. 상단에 보시면은 그 각 메뉴가 따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한번 눌러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거기에 이지. 네 EEG를 찍으시면은 아, 이제 이러시고요. 네, 예. EEG가 저희가 이제 예. 그 중간은 네 개가 빼고 다 나오네. 네, 예.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예. 해가지고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음. 이렇게 네 개를 모니터링 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중환자분들이나 뭐 응급 환자분들께서 이제 뭐 간혹 모니터링 하시다가 시절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보시면 되긴 하지만은 전형적인 뭐 전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특이한 이제 그런 예. 패턴이 있다고 예. 하시는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시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으신데 예.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DSL 그림을 띄워 놓으시면은 예. 이제 시저가 있을 경우에는 뭐 한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양쪽이 예.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한쪽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예. 한쪽이 유독 이제 이 스펙트의 엣지 프리퀀시가 엄청 이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아, 이제- 색깔이 그건 빨간색으로 착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많거나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예. 있고 이 엣지 프리퀀시가 엄청 한쪽만 높아졌다가 아, 어느 순간 이제 시저가 계속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한 10분 하고 약 주면 이제 예. 진정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10분 동안 이제 쭉 올라가 있다 한쪽만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그 말은 어느 정도 이제 좌우 동시성을 갖고 움직이는 걸 그냥 한눈에 봐도 예. 아실 수 있는데 예. 이제 어느 좀 특정한 이제 뭐 트라우마, 그러니까 한쪽 뇌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네. 환자분들이나 뇌 경색이나 이제 이런 네. 히스토리 있었던 분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 하시기에도 네. 좀 수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는 방법은 이제 그렇게 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중환자실에서 쓸 때에는 아마 이제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굉장히 이 숫자 자체도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게 나오실 예. 거예요. 움직임이 많고 외부에 또 움직임을 또 많이 이제 예. 터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감안을 하고 이제 혹시나 나중에 모니터링 하실 때 이제 아마 저희는 보시면 심정지고 뭐 TTM을 해서 말씀하시는 뭐 근위환 정도를 하는 분들, 아 네. 근위환 또는 적어도 이제 뭐 미다졸람으로 아주 세게 세데이션해서 네. 돋보기 움직임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분들의 머릿속을 보려고 하는 거라서 아 아마 네네. 뭐, 예, 일반 뭐 그냥 그런 분들은 아니고 아 네. 그러시면은 그 뭐 그런 분일수록 네. 아티팩트가 낮으니까 더 효과적인 이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PSI도 엄청 낮은 상태여야 네.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일부러 이제 서프레션을 일으키신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벌스 서프레션 나오는 게 이제 정상적인 게 아, 오히려 그게 꽤 있을 수 있을 거고. 네. 왜냐 그러면 이제 움직임을 이제 줄이시는 게 목적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모니터링 하기에는 아마 다른 장비들보다는 좀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 그러면 이제 그 관련해서 그런 케이스 스터디도 저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아마 조금 더 유리하실 것 아마 같아요. 다른 병원도 그런 세팅에서 쓰고 있을 거거든요. 누구죠? 네 맞습니다. 삼성 불가로 비슷한- 쓰고 계시는 네네네. 병원들이 그 아, 목적으로 신촌, 쓰실 거라서 삼성, 서울병원 아마 심정지 그럴 관련 수 있어요. 환자들로 쓰고 있을 거라서 네네네. 이게 위에 거는 지금 네, 그- 손가락 센서의 정보가 그 헤모글로빈 나오는 네 센서.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센서 보여주는 예, 이마에 네, 또 다른 종류의 이마 센서가 예,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마취 심도를 이렇게 이마에 붙여놨잖아요. 예.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O3라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만든 이름인데 셀레브럴 옥시미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뇌 쪽에 이쪽에다 붙이게 되어 있는데 예. 이쪽 부위에 산소 파도를 보시면 예. 된다 보는 건데 예. 예전에는 SPO2만 이제 모니터링 하셨는데 예. 이제 요거는 이제 SPO2가 유지가 잘 되더라도 예. 머리에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될 수가 예. 있기 때문에 따로 모니터링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수술장에서는 급여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마가 두 개 같이 붙일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갖고 온 거는 둘 다 이제 성인용인데 얘도 소아용이 있고 얘도 소아용이 있는데 딱 사이즈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예. 이마가 좁으신 분들은 소아용을 사용하셔도 전혀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얘도 이렇게 빛을 쏘는 부분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사실 한 번 붙일 때에 두 개를 붙입니다. 좌측 우측을 그래서 같이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 재료대가 둘 다 보험이 돼요? 마취과 같은 경우는 두 개가 한꺼번에 보험이 돼요. 한꺼번에 보험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방법은 이마에 먼저 붙여 놓으셨잖아요. 혹은 안 붙이고도 보실 수가 예. 상관없기 때문에 그럼 옆에 홈이 딱 그려져 있거든요. 예. 그럼 이 홈에 맞춰 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냥 아예 오버랩 되게 아예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이라고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빛을 쏘고 받는 부분만 음. 머리카락이나 이 밑에 있는 세드라인 예. 센서와 겹치지 않게만 하시면 되고, 그럼 준비는 끝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셀러브로스 옥시미터를 보시는 모듈을 이 포트에다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화면이 아까는 이제 2분할이었잖아요. 이제 얘가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3분할이 되게 되면서 기존의 화면들이 좁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또다시 내가 뭘 더 중점적으로 볼지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 화면 이제 옵션을 좀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DSL을 볼지 아니면 로우 이미지 데이터를 볼지 예. 이런 식으로, 혹은 그냥 트렌드로 내가 볼지 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예. 그 사이에 이제 O3 화면이 떴는데 이 O3를 보시는 거는 제가 센서가 이렇게 굉장히 길게 생겼어요. 예. 이거가 하나의 센서입니다. 그래서 쓰시고 나중에 하나 더 쓰시고 나중에 버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측 우측을 같이 붙여서 모니터링을 대부분 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지금 우측에다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우측이라고 적힌 혹은 2번이라고 적힌 데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보통은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게 왼쪽에 이제 화면이고 밑에가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만 숫자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거를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숫자를 모니터링 하냐 그러면 제일 큰 숫자 RSO2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통은 셀레브로 옥스미터라고 얘기도 하긴 하지만은 이거를 이제 리저널, 그러니까 국소 부위에 붙이시게 되면은 이게 리저널 옥스미터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장이나 장기 쪽이나 사이 쪽에 붙이셔도 모니터링 가능하신데, 이마에 붙였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보시면은 얘는 이제 셀레브로 옥시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셀레브로 옥시미터는 보통은 이제 SPO2랑 조금 다르게 한 55에서 한 80 정도가 적정 범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50에서 80이 잘 유지가 되는가를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왼쪽도 붙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쪽이 50인데 한쪽이 65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좀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낮으면 낮을수록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50이 된 게 왼쪽이 뭐가 잘못됐을 확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지션이 이제 왼쪽으로 치우쳐서 왼쪽으로 하는 폴 포지션이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들어서 이제 이게 숫자가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혹은 뭐 히스토리가 이제 뭐 왼쪽에, 이건 조금 반대의 개념인데 뭐 오른쪽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은 그냥 이제 숫자가 높고 왼쪽은 숫자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히스토리가 있게 되면은 이제 트라우마가 있었던 부위는 똑같은 양의 이제 그 힘을 주더라도 힘을 안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숫자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이제 메타볼리즘 자체가 왼쪽이 더 많기 때문에 왼쪽이 더 떨어지고 오른쪽 메타볼리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마취 심도도 좌측 우측을 보지만은 이 셀레브로 옥시미터도 좌측 우측을 이제 동시성을 갖고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모니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이제 이게 뭐 고생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급여 제품이긴 하지만은 이제 만 70세 이상의 수술하는 환자분들한테만 급여가 적용이 되거든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중환자실에는 급여가 안 되는데, 사실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는,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 그러면 이제 뭐 신경외과 중환자실 선생님들이시나 이제 뇌의 활동을 좀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좀 산소 포화도도 같이 모니터링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셀레브로 옥시미터는 절대 숫자가 나와서 이 숫자를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55에서 80이 유지가 되는 건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니터링을 딱 시작을 하셨으면은 이제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메뉴 버튼은 여기 한 번 있거든요. 이걸 한번 누르시면은 셋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 셋 베이스라인 한번 눌러 주셔 가지고
이 붙인 이후에요. 네, 잘 붙인 붙여놓고. 이후에 네. 지금 이제 제가 왼쪽을 안 붙였고 오른쪽만 네, 붙였기 네. 때문에 이제 올 센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베이스라인 세팅을 할까요에 네.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네. 거거든요. 지금은 하나만 붙였기 때문에 여기 하나만 나오는데 네. 두 개 붙이면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네. 똑같은 게. 근데 여기서 다른 거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이제 올 센서에서 RS52 베이스라인을 이네이블로 누르시고 네. 그냥 OK만 눌러주시면 현재 숫자가 67인데 네. 이 67이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없었던 노란색 줄이 쭉 기준점으로 예. 그어지게 되고 지금은 현재는 68이지만은 내가 그어놓은 점이 67이기 때문에 절대 숫자는 1이 올라갔지만은 퍼센테이지로는 3%가 올라간 겁니다. 아. 그래서 델타 이제 베이스를 모니터링 해주시는 게 또 중요하다. 아. 근데 델타 베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내가 세팅해 놓은 값보다 최소 10에서 15% 정도 벗어나면 어떤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65에서 6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59가 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세팅한 것보다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좀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이제 SPO2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뭐 FR2가 떨어지면은 좀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중요한 숫자들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더 아 예. 부연 설명 궁금하신 부분이나 네, 좋습니다. 저는 뭐그 정도로 알고 뭐 직접 아마 써봐야 될 것 같고